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부분 네이버 계정은 가지고 계시죠? 혹시 메일함에 몇 개의 메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적게는 수백 통에서 많게는 몇천 통까지 들어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 이런 수천 통의 메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일함을 열 때마다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서 메일들을 정리하고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런 수천 통의 메일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 메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은 창에 최근 메일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아래에 있는 메일을 누릅니다. 그러면 메일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분류할 메일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 메일함을 보시면 같은 곳에서 메일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죠. 그런 메일을 분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네이버라는 메일을 분류를 해 볼게요. 네이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내 메일함으로 자동 분류하기라고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메일을 보낸 사람 주소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기존에 있는 메일함으로 저장할지 새로운 메일함을 만들지 여기서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라는 메일함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러면 새 메일함에 저장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네이버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부터 이 주소에서 오는 메일들은 전부 네이버라는 메일함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온 메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분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기존 메일도 이동하기를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자동 분류 항목 추가했다고 나오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내 메일함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죠. 네이버라는 메일함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여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동일한 주소에서 온 메일들은 전부 이렇게 해당 메일함으로 들어와 있죠. 물론 좌측에서 전체 메일을 선택하면 메일함에 상관없이 모든 메일이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 지금 지정한 메일 주소는 네이버라는 이름으로 온 메일이고요. 네이버 페이에서도 메일이 오고 네이버 웹툰에서도 왔죠. 나머지도 다 하나로 묶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또 네이버 페이 눌러줄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내 메일함 자동 분류 또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미 우리가 만든 메일함으로 넣을 것이기 때문에 새 메일함에 저장을 하지 않고 이동할 메일함 선택 옆에 팝업 메뉴를 누르시고 네이버 선택할게요. 그 다음 기존 메일도 이동하기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네이버 페이도 같이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이 메일을 받다 보면 같은 곳에서 온 메일인데도 메일 주소가 전부 다른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메일을 받을 때도 광고성으로 오는 메일 주소, AS 건으로 오는 메일 주소, 공지사항으로 오는 메일 주소, 그런 메일 주소들이 전부 다르죠. 다른 사이트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메일함으로 지정을 해두시면 전부 같이 묶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메일함을 열어보시면 광고라든지 대출, 그 외에도 다양한 스팸 메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요. 그런 스팸 메일들은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하면 간편하게 메일함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스팸 메일들을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메뉴에서 스팸 메일함 누릅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수신 차단 목록 보기 선택하세요. 그리고 키워드 차단 누릅니다. 그러면 보내는 이름에 성인, 대출, 광고, 쇼핑, 동의, 홍보 이런 문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이 따로 추가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을 경우 스팸 키워드에 따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팸 분류를 사용함으로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내 네이버 메일 주소를 사칭한 메일이 있으면 스팸으로 자동 분류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스팸 신고 메일 처리,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에 체크를 해주세요. 영구 삭제로 하지 않고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중요한 메일도 스팸 메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시킨 다음 거기서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스팸 신고 발송자의 이전 메일 스팸 처리, 이것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죠. 동일한 메일 주소에서 온 기존 메일도 함께 스팸 처리된다고 하죠. 이것도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죠. 특히 메일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길게는 하루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적용을 하시고 왜 바로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하루 정도 기다려 보신 다음 확인을 하시면 전부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메일들은 이렇게 따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쇼핑몰에서 발송한 영수증 같은 것들은 앞서와 똑같이 해당 메일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 내 메일함 자동 분류로 들어가신 다음 영수증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메일함으로 전부 모아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방법은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최적화해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좌측 메뉴에 보시면 내 메일함이라고 있죠. 그 옆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설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일 자동 분류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제가 분류해 놓은 네이버 메일함이 보이게 되죠. 이 네이버 메일함에 두 군데의 발송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위쪽에 있는 분류 추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분류한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할 수 있죠. 추가 조건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이라든지 내가 쓴 메일에 대한 답장만 따로 분류해 줄 수도 있고요. 메일 제목과 주소, 메일 내용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낸 사람 주소가 12345@kkk.com 이라면 그 주소에서 발송된 메일일지라도 메일 제목과 내용으로 다시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메일 제목에 알려드립니다 라고 추가하고요. 메일 내용은 제품을 소개합니다 라고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 기준이 이 메일 주소에서 온 알려드립니다 라는 메일 제목에 제품을 소개합니다 라는 내용이 메일에 있을 경우 그 메일들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메일함은 여기 아래 처리 방법 선택에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메일함으로 이동 체크하시고요. 앞서와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미 있는 메일함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새 메일함에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중요한 메일이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색상을 강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동일한 주소에서 왔더라도 분류할 때 메일 주소만으로 하나를 분류를 해놓고 추가를 할 때 메일 제목과 내용으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주소에서 온 메일은 일단 원하는 메일함에 저장을 하되 메일 제목에 알려드립니다. 내용에 제품을 소개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휴지통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 메일에서도 분류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와 같이 메일 보낸 사람 명을 클릭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기본 분류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 메일함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분류를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조건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메일을 정리를 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팸 설정이 있죠? 이 스팸 설정에 들어가시면 스팸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신 허용 차단이 있습니다. 가끔 AS 관련 메일이나 또는 업체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스팸 메일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편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메일함에는 그 메일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메일을 보낸 사람이 스팸함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것은 메일을 분류를 할 때 인공지능이 문구나 단어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동 분류가 돼버리는 건데요. 이 경우 수신 허용 목록에서 메일 주소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그 메일은 스팸으로 더 이상 분류가 되지 않겠죠. 중요한 메일인데 자꾸 스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신 허용 목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수천 통의 메일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에 있는 메일들 계속 쌓아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보통 앨범에 보관하고 계실 텐데요. 앨범에 보관된 오래된 사진들은 색이 바래고 앨범에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2, 3년 이상 지난 사진들은 제대로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스캔하고 PDF 앨범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스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캔 앱들을 이용하시는데요. 대부분 문서 앱 스캔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렌즈는 사진 스캔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깨끗하고 스캔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피스 렌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피스 렌즈로 검색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PDF 스캐너라고 나오죠. 자, 이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됐죠? 설치가 끝나면 홈 화면에 이런 배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오피스 렌즈 배지가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자, 렌즈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사진과 동영상 SS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모두 허용하겠습니다. 검색 시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동의 버튼이 나오는데요. 원하지 않으시면 선택적 데이터 보내지 않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내지 않음 하겠습니다. 닫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 렌즈가 실행되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스캔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죠. 아래쪽에 보시면 조치, 스캔, 화이트보드 명함 사진이라고 나오죠. 사진 스캔을 하기 위해 사진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구역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전부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캔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사진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놓게 되면 구역 설정하는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대로 구역이 설정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스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구역이 설정이 되죠. 여기서 계속 이어서 사진을 찍으려면 더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신가요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진에 대해서 뭔가 변형을 해야 될 경우에는 검토 및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계속 이어서 사진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검사 버튼 누르면 다시 스캔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자, 다른 사진 또 얹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놓고 또 스캔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또 사진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또 스캔 버튼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스캔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 하단에 5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O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진들 스캔한 모양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구역이 잡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 스캔은 전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제대로 스캔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구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구역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사진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사진의 경우는 스캔을 이용을 하지 않고 사진을 이용을 했어요. 사진을 이용하면 이렇게 전체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캔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하다는 거죠. 자, 사진을 찍었을 때도 이렇게 원하는 구역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스캔 기능을 이용을 하면 거의 대부분 알아서 구역을 잘 잡아주는데요. 가끔 이렇게 제대로 구역이 잡히지 않은 경우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들이 전부 들어왔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장의 사진은 제가 따로 구역을 잡지 않아도 제대로 모양이 잡혔죠. 자, 그 다음 다시 추가를 하려면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다시 사진을 얹어 주시면 되겠죠. 자, 사진을 얹었습니다. 또 스캔합니다. 그 다음 6장 사진이 찍혔다고 나오네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구역이 잡혔죠. 자, 이렇게 해서 검토 및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을 터치해서 넘기면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이 전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사진의 경우는 이 부분이 구역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네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왠지 찝찝하시면 우측에 있는 옵션에서 자르기 옵션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죠. 체크합니다. 그러면 바로 잡혔네요. 그 다음 우측 옵션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죠. 직접 글씨같이 쓸 수도 있고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간단하게 언제 찍었는지 텍스트로 입력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날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날짜를 잡고 원하는 부분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날짜는 필요 없으면 넣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언제 찍었는지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보실 때 언제 찍었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터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밝게 할 수도 있고요. 없음 할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세요.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다시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사진이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고 해상도가 최대한 높은 게 좋겠죠. 자, 우측 상단 옵션 누르시면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원본, 보통, 자금입니다. 자, 자금으로 가면 용량은 작은 대신에 화질은 떨어지게 되겠죠. 되도록이면 원본에 놓는 게 좋겠죠. 자, 원본 선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갤러리에 저장할지 원노트에 저장할지 원드라이브에 저장할지 물어보고 있죠.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PDF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러리는 꺼줄게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행 앨범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더 추가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완료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이 하나의 PDF 파일로 묶여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내 스캔 페이지에 PDF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휴대폰 저장소, 도큐먼트, 오피스 렌즈에 저장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 폴더로 가시면 해당 PDF 파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추가하거나 또는 원하는 사진만 삭제를 해야 할 경우 하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편집 들어가시면 다시 PDF 파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사진을 또 얹어주시고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홈 버튼 누르면 다시 내 스캔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PDF 앨범을 컴퓨터로 옮기거나 또는 메일로 보내거나 할 경우에 이 PDF 파일을 찾아서 공유를 해야 되겠죠. 하단에 홈 버튼 누르신 다음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장된 PDF 파일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 PDF 파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연결 프로그램을 물어보는데요.
삼성 노트에서 PDF 파일 확인할 수 있죠. 삼성 노트 선택하시고 한 번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장된 PDF 파일 앨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앨범으로 묶어서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오래된 사진도 안전하고 깔끔하게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사진 원본이 유실되거나 훼손되더라도 PDF 파일만 보관을 해두시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본 그대로 보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좋죠. 손으로 들고 찍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요. 스마트폰을 어딘가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싼 스캔 장비들이 있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저렴한 마이크암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고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암에 고정된 상태인데요. 폴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하는 것을 큰 것을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휴대폰은 이렇게 큰 고정대가 필요 없고요. 이렇게 스마트폰만 고정할 수 있는 작은 클립만 있으면 가능하죠. 이 클립을 이런 마이크암의 나사 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고정해서 스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암은 네이버에서 마이크암으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이크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비싼 마이크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고정되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마이크암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이크암이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고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스마트폰 클립과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 집에 잠자고 있는 앨범들을 PDF 앨범으로 디지털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거치대하면 이렇게 책상에 얹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 환경에 맞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 고정 클립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앞서 본 마이크암 같은 경우에는 고정 클립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고정 클립만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책꽂이에 잠자고 있거나 구석에 쌓아놓은 예전 앨범들을 깔끔하게 디지털 앨범으로 정리해서 보관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